안녕하세요. 프리뷰엔 N팀장입니다. 11월 16일 NBA 리뷰와 11월 17일 NBA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가 좀 의외였던 경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무난했던 경기도 있었는데, 유타의 승리를 예상을 했었는데, 유타가 3점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고 느낀 게 3점감이 너무 많이 떨어졌구나. 그리고 3점감이 떨어짐과 동시에 어떠한 페인트 존에서의 수비도 그렇게 썩 인상적이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코트의 에너지가 조금 떨어진 모습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댈러스와 클리퍼스 경기는 나름 선전을 했는데, 역시 댈러스는 시원하게 못 이기지만 그냥 꾸역꾸역 어떻게 이기기는 하는 것 같아요. 참 돈치치가 대단하다라는 생각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세크라멘토와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세크라멘토의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준수하다. 상당히 준수하고, 당분간 세크라멘토의 홈 경기는 계속 데려갈 만한 수준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브루클린은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초반에 어빙이 빠지고 브루클린이 너무 타이트하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수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체력적인 문제 조금 있지 않나. 다음에 포틀랜드 경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포틀랜드 오늘 마인을 못했어요. 충분히 이길 수 마인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대충대충 하는 느낌. 너무 대충대충 하는 느낌.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멤피스 같은 경우는 일단 멤피스는 백코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백코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하여튼, 뉴올리언스가 백코트에서의 어떠한 강한 장점을 보이지 못했고, 뉴올리언스가 오늘 자이온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자이온이 안 나왔음에도 승리했고, 자이온이 내일 경기도 GTD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초반에 강력하게 밀었던 멤피스, 유타, 클리블랜드, 다 백코트가 좋은, 다 백코트가 좋은 그러한 팀인데 조금 이제 서서히 체력적으로 좀 지치는 듯한 느낌인가 봅니다. 그래서 타이트한 스케줄일 때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내일 경기는 경기가 많은데 GTD가 너무 많아요. GTD가 너무 많아요. 샬럿 인디애나는 GTD가 없지만, 사실은 이 경기가 분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분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일단은 저는, 지금 샬럿 GTD가 거의 없고요. 다 나와요. 라멜로 볼, 그 다음에 로지어 다 나오고,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이 지금 GTD인 상황인데, 지금 샬럿이 마이너스 엔트가 잡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할리버튼이 안 나오는 듯 합니다. 할리버튼이 안 나오는 듯 하고, 인디애나도 역시 백코트가 좋은 팀이에요. 백코트가 좋은 팀인데, 인디애나의 강점은 벤치죠. 벤치. 올랜도보다는 인디애나가 벤치가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주전 구간에서는 조금 인디애나가 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기가 할리버튼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저는 나름 타이트하게 보거든요. 나름 타이트하게 봅니다. 샬럿이 일단 직전 경기 올랜도와의 경기에서, 물론 벤케로가 안 나왔지만요. 벤케로가 안 나왔지만, 샬럿이 승리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세가 좀 오른 것 같고, 할리버튼 없는 인디애나의 백코트를 저는 딱
딱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할리버튼 말고 최근 5경기 할리버튼 말고 뭐 히드필드 그 다음에 뭐 베네딕트 마트린 정도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할리버튼의 어시스트가 10.6개입니다. 예. 평균 어시스트가 10.6개인 선수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백코트가 잘 돌아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패스합니다. 예, 이 경기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워싱턴과 오클라호마 경기입니다. 오클라호마 제가 계속 칭찬을 했던 팀이죠. 절대 약팀이 아니라는 거. 제가 언제부터 그랬었냐면은 이 경기 때부터, 예, 토론토 경기 때부터 오클라호마가 약팀이 아닙니다. 예, 주의 깊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클라호마가 132점 놓고 뉴욕이랑 했을 때 145점 놓고 보스턴이랑 했는데 122점 놓고 공격력만큼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점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워싱턴이 최근 수비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 워싱턴이 수비가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백코트에서 비리 가세하면서 프론트 코트와 백코트의 어떤 밸런스가 조금씩 맞아가는 모습입니다. 예, 최근 워싱턴에 지금 볼핸들러 역할을 했던 선수가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왜 없지? 아, 모리스 여기 있구나. 예. 모리스가 워싱턴에 볼핸들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예,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이게 솔직히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모리스의 장점을 찾아볼 수 없는데,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백코트 자원이고, 그 다음에 포르징기스가 프론트 코트에서 상당히 중심을 잘 잡아준다. 17득점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7.8이에요. 상당히 높죠. 예. 그 다음에 굿인도 수비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최근 백코트에서도 수비가 좋고 프론트 코트에서도 포르징기스의 수비력을 본다면 오클라호마가 이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이 많은 팀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점이, 페인트 존에서 득점이 많은 팀이 페인트 존이 막히게 되면 무슨 짓거리를 하냐, 3점을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예, 3점 시도율도 높아요. 최근에. 예. 3점을 난사하기 시작하는데, 3점 시도율, 예, 최근에 높죠. 3점을 난사하기 시작하는데 35%, 이게 최근 5경기 많이 끌어올린 3점 퍼센테이지입니다. 지금 오버롤 보면은 33%예요. 33%인데 최근 5경기는 35%. 많이 어디 갔어? 예. 40%네요. 제가 잘못 봤거든요. 최근 5경기. 예, 40%네요. 제가 잘못 봤군요. 시도가 35%고 적중률은 40%. 그러니까 3점을 많이 던져요. 많이 던지는데, 만약에 이 3점이 안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이 오클라호마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고, 워싱턴의 3점 저지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31%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클라호마가, 일단 첫 번째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두 번째 워싱턴의 3점 저지율이 좋고, 세 번째 워싱턴의 프론트 코트 수비가 좋기 때문에 오클라호마의 포구셉스키나 도트 같은 선수가 고전을 할 수 있다. 물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포구셉스키 3점 적중률이 52%입니다. 최근 5경기. 물론 많이 던지진 않지만 3.4개인데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이 던져요. 예.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이 던져요. 거기다 많이 지금 아웃인 상황이니까 아마 오늘 경기에서 도트랑 포구세브스키 프론트 코트 자원들이 3점을 더 많이 던지고 더 잘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막힌다면은 오클라호마가 오늘 조금은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워싱턴이 포르징기스라는 확실한 스코어러가 있고 오늘 빌이 나오면서 백코트의 안정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워싱턴이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싱턴이 초반엔 잘했고 잠깐 주춤했었는데 글쎄요. 오늘 경기는 워싱턴이 승리는 하지 않을까. 하지만 핸디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름 되게 박빙의 경기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는 하겠지만 핸디는 오클라호마 쪽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 박빙의 경기를 정말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225.5다. 이거는 워싱턴의 수비를 높게 평가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점이 225점밖에 안 잡혔다는 것은 워싱턴의 수비가 그만큼 좋고 워싱턴이 이길 수 있을 만한 경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낮게 잡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오클라호마가 플러스 핸디까지 해준다면은 이거 오버 경기까지도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리는 워싱턴, 핸디는 오클라호마, 그 다음에 어노바는 오버 쪽이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려운 경기이긴 합니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올랜도와 미네소타 경기인데 이 경기는 가장 중요한 벤케로가 GTD입니다. 예. 벤케로가 GTD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분석을 못 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벤케로가 나오면은 저는 올란도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플러스 핸디캡 승리를 예상하고 벤케로가 빠진다면 미네가 마에는 무난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네 같은 경우는 수비가 좀 안 돼요. 예, 항상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앤서니 타운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유닛이 올랜도에는 없기는 해요. 네, 볼볼이 잘 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피지컬에서 앤서니 타운이 충분히 볼볼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미네소타가 많이 구멍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벤케로가 만약에 오늘 경기에 출장을 한다면 충분히 백코트를 휘집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최근 올랜도의 야투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죠. 예. 많이 올라왔구나. 38%나 올라왔네. 예. 하여튼 많이 올라왔고, 하여튼 벤케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벤케로의 출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벤케로가 만약에 등장한다, 그러면 저는 플러스 5.5. 만약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 미네소타가 핸디까지도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애틀란타와 보스턴 경기입니다. 내일 경기의 하이라이트겠죠. 예, 가장 재밌을 것 같은 경기입니다. 예. 오늘 보스턴의 스마트가 GTD입니다. 예, 보스턴의 스마트가 GTD인데 보스턴 같은 경우는 스마트 말고도 화이트나 브라운과 같은 좋은 백코트 자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스마트가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예. 일단 스마트가 있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일단 제일런 브라운이나 데렉 화이트가 최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수비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애틀란타는 0에 의해서 경기의 흐름이 많이 좌지우지 되는데 백코트 수비가 좋은 팀을 만나면 0이 고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0이 고전을 하게 되면 보스턴 쪽에 아무래도 유리하게 경기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0이 고전을 하지 않는다면 애틀란타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0을 보스턴이 봉쇄를 하느냐, 아니면 0이 보스턴의 백코트진의 수비를 무력하게 만드느냐, 이제 그것의 오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저께 미러키 경기도 승리했는데 만약에 주루 홀리데이 같은 선수가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애틀란타가 쉽게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애틀란타가 유타에 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유타에는 좋은 백코트 자원이 많았었기 때문에 0이 고전을 하면서 졌던 거고요. 예.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는 이때는 이제 잉그램 같은, 근데 뭐 잉그램은 수비가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뉴올리언즈와의 경기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뉴올리언즈의 백코트가 뭐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애틀란타가 승리하였는데, 이렇게 백코트 자원의 수비가 좋은 팀들을 만나면 애틀란타가 분명 고전을 한다. 그런데 오늘은 스마트가 GTD이긴 하지만 화이트와 브라운이 있고, 게다가 최근 테이텀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리그에서 제가 봤을 때 테이텀 폼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예. 30개 팀 중에서 테이텀 폼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 테이텀을 애틀란타에서 막을 수 있을 만한 자원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 왜냐면 테이텀은 3번 역할을 하면서 프론트 코트와 백 코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활동량을 보이고 스피드까지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애틀란타의 백코트 자원이 맞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프론트 코트의 카펠라가 맞기도 그렇고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애틀란타에서 테이텀을 막을 수 있는 유닛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경기는 보스턴이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2.5 핸디캡도 무난하게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버는 231점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물론 보스턴의 최근 공격력이 좋지만 애틀란타 수비도 지금 113점에서 최근 5경기 109점이에요. 4점이나 줄었거든요. 애틀란타 수비도 나름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보스턴이 많이 점수를 내봐야 한 115점에서 120점 사이, 115점에서 120점 사이 정도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가 한 110점 정도, 뭐 그렇게 된다면 231점은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언어버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보스턴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토론토와 마이애미 경기도, 이게 지금 마이애미 GTD가 아데바요가 GTD입니다. 아데바요가 마이애미에서 아데바요가 빠진다? 마이애미 아데바요가 빠지면 경기하기 힘듭니다. 일단은 오늘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그나마가 아니지, 확실히 우위를 잡을 수 있는 거는 프론트 코트. 일단 시약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죠. 토론토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론트 코트가 상당히 헐겁다. 최근 5경기 프론트 코트의 실점을 한번 보면은 43점인데 최근 5경기 52점이에요. 10점이 올랐죠. 이게 다 시약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10점이나 오른 이 프론트 코트 페인트 존에서의 수비를 아데바요가 없으면은 마이애미에서 프론트 코트를 누가 공략합니까? 히어로도 안 나와요. 히어로도 안 나와요, 오늘. 그래서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아데바요가 출장하면 마이애미 승.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데바요가 출장을 하면. 근데 지금 이 핸디는 아데바요가 안 나오는 핸디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아데바요의 출장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히로는 오늘 출장하지 않습니다. 아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데바요의 출장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아데바요가 안 나온다면 버틀러 혼자 경기하기 힘듭니다. 버틀러 혼자 경기하기 힘들고, 지금 토론토도 컨셉을 수비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틀러가 안 나오면, 아데바요가 안 나오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아데바요가 나온다면 마이애미의 승리, 안 나온다면 패스. 미러키와 클리블랜드 경기도 뭐 다 GTD예요. 다 GTD.
클리브랜드는 미첼, 그 다음에 알렌은 아웃이네. 예, 알렌은 아웃이고, 그 다음에 미러키 같은 경우는 뭐 홀리데이도 GTD고, 잉글스는 아웃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도 미첼과 홀리데이면은 뭐 백코트에서 핵심 자원들인데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스. 뭐 둘 다 지금 GTD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와 시카고 경기. 이 경기도 지금 자이온이 GTD입니다. 예, 자이온이 GTD인데 지금 핸디가 3.5가 잡혔거든요. 예, 핸디가 3.5가 잡혔는데 거기다가 뉴올리언스 홈이에요. 그런데 3.5밖에 안 잡힌 게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셰비치가 발렌슈나스와 맞대결하게 된다면 저는 발렌슈나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자이온이 오늘 안 나온다면 프론트 코트에서 발렌슈나스와 부셰비치가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서로 이제 1대1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애매하죠. 그래서 경기 결과도 애매합니다. 예. 솔직히 잉그램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잉그램의 수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예. 백코트에서 뉴올리언스가 강세를 보인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라빈이 최근 출장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예, 라빈이 최근 출장 시간이 이상하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라빈이 최근 27분, 예, 5경기 조금 늘어났네요. 제가 보는 것보단 조금 늘어났어요. 예, 오버를 보면은 원래 라빈이 33분 뛰었었거든요. 근데 최근 5경기에는 27분밖에 안 뛰고 있어요. 예, 좀 뭐랄까 라빈이 약간 출장 시간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라빈 말고 뭐 도순모가 있기는 하지만 도순모는 수비가 너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카루소는 수비는 좋지만 득점력이 좋지 않고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 잉그램 같은 경우는 많은 득점을 하고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외로 좋아요. 하지만 수비가 전 좋은 거를 전혀 못 느끼겠어요. 예. 맥컬럼이 뭐 잘하고 있고 뭐 맥컬럼 잉그램 때문에 불스보다는 뉴올리언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기는 하네요. 백코트에서. 네. 그리고 윌리엄스가 없다면 발렌슈나스와 니콜라 부셰비치 한번 보면은 발렌슈나스 같은 경우는 10.4점에 마이너스 4.8 부셰비치 같은 경우는 16.8에 마이너스 4.8 수비력은 거의 비슷하죠. 예, 득점력은 부셰비치가 조금 좋은데 이건 좋은 게 아니라 발렌슈나스는 윌리엄슨이 같이 있기 때문에 프런트 코트에서 서로 나눠먹기 하기 때문에 득점력이 조금 덜한 거고 예, 득점력도 비슷합니다. 제가 봤을 땐 발렌슈나스와 부셰비치가 그렇다면 결국 약간의 어떤 우세를 보이고 있는 백코트에서의 어떤 우위는 뉴올이 가져갈 수는 있겠으나 최근 3점 슛이 35.32 뭐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제 결론은 그거예요. 일단 자이온이 빠지면 패스. 예, 자이온이 빠지면 패스. 그다음에 자이온이 만약에 오늘 경기에 뛴다, 뉴올 승 봅니다. 예, 핸디까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자이온의 출장 유무를 꼭 확인을 하시고 자이온이 만약에 출장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백투백 경기이지만 자이온이 출장을 한다면 뉴올이 무난히 경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댈러스 휴스턴 경기, 이 경기는 패스하고 싶습니다. 예. 이 경기는 패스. 일단은 휴스턴에 뭐 제일런 그린도 내일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정상적으로 기존에 나오던 선수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댈러스가 이 보세요. 핸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핸디 한 적이 직전 9경기에서 다 댈러스 반대 프랜스 하면 되는 거였어요. 예. 이거 다 지금 댈러스가 정배였거든요. 예. 댈러스가 한 번도 프랜을 한 적이 없어서, 게다가 9.5? 이거 굳이 가자면 전 휴스턴 프랜 가겠어요. 예. 거기다 댈러스 오늘 백투백이고, 어저께 뭐 경기도 상당히 치열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일단 이 경기는 패스하는 게 맞다. 예. 이건 댈러스 승도 못 가겠어요. 예. 그냥 굳이 가자면 휴스턴 프랜 아니면 패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덴버 뉴욕. 이 경기도 이거 요키치만 나온다면 전 이건 무조건 덴버 마인,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키치가 내일 안 나옵니다. 내일 요키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고든도 GTD고, 그리고 뉴욕이 오늘 백투백 경기이기는 하지만, 뭐 어저께 그래도 유타 이기면서 어느 정도 흐름도 가져왔고, 이 경기는 패스입니다. 요키치 없는 덴버를 어떻게 가요? 패스합니다. 그 다음에 피닉스와 골스 경기. 이 경기도 GTD. 이 경기도 크리스 폴이 GTD입니다. 폴이 등장을 한다. 폴이 등장을 한다. 전 피닉스 봅니다. 폴이 등장을 하면 피닉스 보는데, 만약에 폴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이 경기 향방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자,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피닉스의 어시스트가 27개였어요. 27개. 근데 최근 5경기 보면은 어시스트가 23개, 4개가 줄어들죠. 경기당 4개의 어시스트가 줄어든다는 거는 8점에서 12점 정도 까먹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4개면 2, 4, 8, 3, 4, 12 해가지고 8점에서 12점 정도를 까먹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피닉스에서 크리스폴의 어시스트가 9.4개입니다. 9.4개 가장 많죠. 이러한 존재가 경기에서 빠진다면, 아무리 딜런 브룩스가 좋고 에이튼이 좋아도, 뭐 그리고 브리치스가 뭐 최근 3점 감이 좋다고 하더라도 피닉스를 가기는 쉽지 않다. 뭐 란데일이 아무리 좋아도 프론트 코트에서는 피닉스가 앞설 것으로 봐요. 프론트 코트에서는 뭐 란데일과 에이튼이 있기 때문에 피닉스가 분명히 앞설 것으로 봅니다. 뭐 그린과 그 다음에 루니가 있다 하지만, 공격력에서는 확실히 에이튼과 란데일이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올 시즌에서도 한번 보여줬잖아요. 134대 105. 이 경기는 뭐 중간에 골든 스테이트의 누구지? 탐슨이 테크니컬 파울 2번 받아가지고 퇴장을 하면서, 뭐 그때부터 경기 흐름이 피닉스 쪽으로 완전히 흘러간 경기였다고 하지만, 솔직히 뭐 탐슨이 있건 없건 간에 최근 경기 흐름에서 탐슨이 있건 없건 간에 골든스테이트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좀 조던풀이 최근 더 좋아 보이고, 이 경기에서도 란데일이랑 에이튼한테 루니와 그린이 참패했던 경기입니다. 그런데 크리스폴이 없다 하면은, 일단 란데일이랑 에이튼한테 공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커도 뭐 어시스트가 좋다고는 하지만, 최근 커리와 조던풀의 직전 퍼포먼스 보면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폴이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예, 폴이 등장을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피닉스의 승리 예상을 하고, 만약에 폴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경기 패스 권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할 텐데, 뭐 분석이 좀 밋밋하죠, 그죠? 뭐 GTD가 너무 많아서 뭐 누구 나오면 이기고요, 누구 안 나오면 패스고요, 뭐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상황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멤버십 가입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축구팀에서 월드컵 지금 상당히 월드컵 그 스쿼드 입수해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분석하고 있으니,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 월드컵 팁 받으시려면은 많은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엔 엔팀장이었습니다.